안녕하세요. 도전 창의 퀴즈왕의 또롱쌤의 친구 양대용 선생님입니다. 오늘 또롱쌤에 이어서 저와 함께 창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저는 이제 우리나라 속담 속에서 과학 이야기를 한번 꺼내볼 텐데요. 오늘의 속담은 바로 이것입니다. 낙숫물이 대도를 뚫는다. 이 속담 한 번쯤 들어본 친구도 있을 텐데요. 먼저 은혜라는 친구가 자기 엄마가 맨날 자기한테 하던 말이래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과학 시간에 웬 속담이냐 라는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과학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호기심, 두 번째는 관찰이죠. 호기심은 이런 속담 속에서도 과학을 찾을 수 있다는 호기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두 번째 관찰, 바로 이 속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랫동안 생활을 해오면서 자기들이 관찰했던 것을 압축시켜서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낙숫물이 대도를 뚫는다. 이 속에는 호기심이 있고 바로 관찰이 있다는 거, 과학 좋아하는 친구들 앞으로는 속담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라요. 자, 그러면 낙숫물이 무엇인지 먼저 승철이가 설명을 잘 해줬는데요. 처마 밑에 빗물이 이렇게 떨어지는 걸 낙숫물이라 불러요. 그리고 대돌은 이 대청마루 앞에 옛날에 이렇게 신발을 가지런히 놓아놓는 큰 돌을 대돌이라 부르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작은 물방울이 이렇게 단단한 대돌을 뚫을 수가 있다는 것일까요? 승철이의 말을 사실적으로 한번 봐볼게요. 낙숫물처럼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이 대돌처럼 큰 돌에 구멍을 뚫을 수 있어요 라고 승철이가 얘기했는데요. 이런 낙숫물은 아주 작은 물방울이에요. 그리고 대돌은 크면서 단단한 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뚫을 수 있는지 그 세 가지 방법 가, 나, 다에 잘 나와 있으니 한번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가입니다. 은혜가 한참 생각하다가 자기 엄마가 맨날 얘기했던 그 속뜻을 깨달았어요. 그 속뜻이 무엇이냐? 바로 소림사에 스님들이 무술 훈련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이유인데요. 바로 이 소림사 바닥에 자세히 보면 움푹 패여 있는 곳이 있어요. 그 움푹 패여 있는 곳은 아주 오랫동안 무술을 수련하던 사람들이 그 바닥을 쿵쿵 밟으면서 생긴 흔적이지요. 이건 매우 오랫동안 걸린 거예요. 이걸 간단히 얘기하면 무엇이죠? 바로 시간입니다. 바로 대도를 뚫는 첫 번째 방법은 오랫동안의 시간이 걸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바람 모듬의 발표로 한번 가볼게요. 바람 모듬에서는 이런 아이디어를 냈어요. 작은 물방울이 아니라 큰 물방울이면 어떨까요? 그렇죠. 작은 물방울이 아니라 큰 물방울. 손바닥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주먹으로 때리면 더 아프듯이 큰 물방울을 떨어뜨리면 대돌이 뚫릴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이런 처마 밑에 물방울이 아닌 이런 폭포수 같은 물방울을 던지는 거예요. 이건 제주도에 있는 천재현 폭포라고 하는데요. 이곳에 한번 가보면 앞에는 되게 얕아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 보고 싶은데 이 높이가 무려 23m나 된대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이 아래 밑에가 깊이가 20m나 된대요. 이 깊이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물방울이 아닌 큰 물방울을 던지면 어마어마한 깊이까지 파인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바람 모듬의 발표 내용을 보면 뭐죠? 무겁게 던진다는 거죠. 무겁게 떨어뜨리면. 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강모듬으로 한번 발표를 들어볼게요. 강모듬도 상당히 창의적인 것 같아요. 이 바닥에 작은 물방울을 떨어뜨리는데 어떻게 떨어뜨려요? 낮은 곳이 아닌 높은 곳에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좀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지겠죠. 그렇습니다. 이런 방법을 응용한 기술이 있는데요. 이렇게 물을 압축시켜서 뿌린대요. 그러면 이 대리석이 잘린다는 거예요. 물로, 작은 물방울로 이 단단한 돌을 자르는 데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간단히 얘기하면 빠르게 떨어뜨린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 나, 다의 세 가지 방법을 알아보았어요. 그러면 두 번째 창의력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좀 더 유연하게 생각해 줘야 돼요. 낙숫물이 돌의 구멍을 더 빨리 뚫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오랫동안 시간으로, 두 번째는 무겁게, 세 번째는 빠르게.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야기는 우리가 어디에 집중했는가 잘 생각해 봐요. 낙숫물에 집중했던 거예요. 이 낙숫물이 오랫동안, 낙숫물이 무겁게, 낙숫물을 빠르게.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유연하게 생각해 본다면 어디에 집중을 해볼 수 있겠죠? 바로 돌,
그렇습니다. 이 돌을 변화시킨다면 더 빨리 뚫을 수 있을 거예요. 첫째, 어떤 돌로? 단단한 돌이 아닌 물렁물렁한 돌로, 그러니까 변성함이 아닌 퇴적함 같은 사암으로 같은 돌을 뚫는다면 좀 더 빠르게 뚫어질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이 돌을 무르게 만드는 어떤 물이면 어떨까요? 낙수물처럼 깨끗한 빗물이 아닌 별로 안 좋은 이야기지만 산성비 같은 비라면 이 돌이 좀 더 빨리 뚫어질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은 바로 낙수물이 돌을 뚫는다는 속담에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오랫동안 시간을 거치면 어떤 것이든 이룰 수 있다. 옛날 우공이라는 사람이 중국에 살았는데요. 90살이나 되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양쪽에 높은 산에 있는 곳에 있다 보니까 먼 곳을 가려다 보면 그 산을 돌아가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편하겠느냐? 내 생각은 이 산을 깎아서 돌을 퍼서 다른 곳에 옮겨 놓으면 우리가 평평한 길을 갈 수 있지 않겠느냐. 모든 가족이 다 찬성을 했는데 유독 부인만 반대했다는 거예요. 왜요? 90살이나 먹었으니까요. 당신 힘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했지만 그 우공이라는 사람은 땅을, 흙을 옮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가족들도 옮겼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은 다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공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하지만 우공의 아들이, 그 아들의 손자가, 그 손자의 아들이 계속해서 산을 옮겼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공이 그 산을 옮겼대요. 그 위에서 바라보던 옥황상제는 그 모습을 보고 아주 뿌듯해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렇습니다. 아주 먼 거리지만 그 거리를 가려면 어찌됐든 한 걸음씩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였을 때 그 먼 거리를 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공부할 때 부모님께서 아까 어머니께서 은혜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야, 공부도 하나하나 조금씩 맨날 하는 거야. 너 지금 피아노 배웠지만 피아노도 조금씩 날마다 연습해야지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바로 그렇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차근차근 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찾아낸 더 무겁게, 더 빠르게는 과연 어떻게 공부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집중해서 하는 거죠. 동일한 시간에 여러분이 집중해서 한다면 다른 것에 신경 안 쓰고 여러분이 그 한 가지에 집중한다면, 즉 몰입해서 한다면 더욱더 빠르게 그 대도를 뚫을 수 있는 실력이 길러질 거라는 거죠. 오늘 마지막 이야기는 이 속담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창의적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의 조건은 거봐, 낙수물이 대도를 뚫잖아 라는 결론으로 이야기를 만드시되 여러분들이 편하게 낙수물에 집중할 수도 있고 이 대돌에 집중할 수도 있고요. 그건 여러분의 창의성에 맡기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재밌는 이야기로 만나보겠고요. 또로롱 쌤의 친구 양리용 선생님 꼭 기억해 주세요.